안녕하세요. 이해란TV 이해란입니다. 예, 오늘 또 우리 홍수연 총장님 모셨습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 앞에 계시는데 우리 악수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영광입니다.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제대로 못 살아가지고요. 예. 그 총장님. 네. 경제 공동체라는 말이 요즘에 신조어로 태어났어요. 예. 몇 달 전에 갑자기 특검에서 최순실 박근혜 경제 공동체 그래가지고 우리 지금 최순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서울구치소에 갇혀 계십니다. 네, 네. 예. 그런데 오늘 말이에요. 네. 오늘 중앙일보에 그 경제 공동체로서 대동강의 기적을 만들겠다라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네. 예, 그래서 아니 최순실 박근혜 경제 공동체는 지금 서울구치소에 있는데 그죠? 김정은 문재인 경제 공동체는 어디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김정은은요 ICC에 제소된 상태예요. 네, 네. 그러면 최순실이가 먼저 감옥에 갔죠. 네. 예,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게 경제 공동체에 끌려가지고 지금 서울구치소 가셨단 말이에요. 네. 예, 김정은이는 지금 ICC에 제소돼 있어요. 네. 그럼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문재인 경제 공동체 하면 문재인 대통령도 ICC에 끌려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근데 저 좀 박사님 이해가 좀 안 되는 게요. 예. 이 뭐냐면 지금 저는 이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 뽑아놓은 게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 아닙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인데 대한민국 대통령인데 기존에도 올 대동강의 기적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북한을 어떻게 하려는 대통령을 뽑은 거지 대한민국 대통령을 뽑은 게 아니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왜냐하면 이쪽이 종로잖아요. 종로 이쪽에 상가에 지금 장사들이 안 돼서 난리가 났거든요. 상인들이. 근데 너무 어려워서. 이게 우리 한강은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한강의 기적이란 말 하죠. 이 한강의 기적은 어떻게 가능했냐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한강의 기적은 어떻게 가능했어요? 이승만 여기 대통령께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라는 거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이 잘하셔가지고 한강의 기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하려고 하는 대동강의 기적은요. 대동강의 저주가 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왜냐면 김정은이가 이제 그 계속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라고 노동신문을 통해서 계속 떠들었잖아요. 예. 그리고 북한의 김일성 정권, 김정일 정권, 김정은 정권은 내리 이제 3대로 내려오면서 계속 남한의 정치에 관여를 해왔어요. 아니 근데 김정은이요 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라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키려고 하는 이유는 알겠어요. 자기가 대통령 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빨리 가지려고. 근데 김정은은 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려고? 왜 그러냐면 보세요. 그 김정일 때 김대중 대통령이 됐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때 햇볕 정책 한다 그러면서 북한에 돈 엄청 갖다 줬잖아요. 그러면 내 소리가 아니라 실제 갖다 줬잖아요. 예, 그래서 이 김정일 때 김정일에게는 남한의 은행이 자기 은행이랑 똑같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나 오늘 경제 공동체 보면서 지난번에 특검에서 얘기할 때 이 통장이 같다. 그래서 박근혜 최순실 경제 공동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지금 김정일이가 그때 할 때 김대중 대통령이 계속 돈 갖다 줬잖아요. 뭐 통장이 거기도 갔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핑계가 없어서 못 갖다 준 거예요. 무슨 TV 하나 뭐 같이 찍으면 또 돈 갖다 주고 무슨 거기 이상 가족 하나 만나려면 또 돈 갖다 주고. 아 그거 돈 갖다 줬어요. 돈 갖다 줬어요. 300만 원 내야 됐어요. 돈 갖다 주고 또 금강산 하나 가려면 돈 갖다 줘야 되고 뭐든지 하나 하려면 돈 갖다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김정은은 김정일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볼 때 야, 저 남한에 자기네를 도와주는 대통령만 들어서면 남한의 은행은 자기 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행이랑 똑같은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이 남한 정치에 엄청 하는 거고
북한의 조카 통일 전략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많은 사람들은 은행을 가지자 뭐 이렇게 됐나? 그게 아니라 원래는 이제 김일성 때는 김일성이가 무력으로 침략해서 내려와서 조카 통일 시키는 거였고, 김정일 때 보니까 이렇게 내려와서 조카 통일 시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남한에 자기네를 잘 도와주는 대통령만 들어서게 되면 뭐 여기 힘들게 와서 맨날 데모하는 남조선 주민들까지 관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네는 돈만 빼먹으면 되니까. 그때부터 이 김정은의 그 지시가 하나 있어요. 남조선에 있는 진보 세력은 우리의 핵보다 더 중요한 혁명 동지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 네. 정말요? 그래가지고 남한의 진보 세력이 대통령이 되게 되면 김정은은 그냥 손도 안 대고 코 푸는 거예요. 손도 안 대고 코 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남한의 은행은 자기네 은행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경제 공동체가 되는 거지. 그런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잘 모르는 거 한 가지가, 잘 모르는지 알면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잘못 생각하시는 거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북한의 경제는 왜 망가졌느냐, 북한은 원래부터 경제가 한심했느냐, 그게 아니고요. 북한은 원래 일제 때 있죠. 해방됐을 때 그렇죠. 북한은 한국보다 4배 잘 살았어요. 4배. 4배 잘 살고, 모든 제철소, 무슨 뭐 철도, 비료공장 이런 게 다 북한에 살았다고 그랬어요. 북한에 있었어요. 그래서 전기의 96%가 북한에서 내려왔어요. 수풍수력 발전소. 그래가지고 전기를 북한에서 삐져가지고 전기를 안 보내주면 남한은 까막나라가 되는 거였어요. 맞습니다. 그랬는데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김일성이가 좀 잘 살게 해줘서 북한이 잘 사는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이고요. 있는 건 아니구나, 그냥 자기가. 북한은 일제가 잘 살게 해준 거를 좀 우려먹다가 김일성이가 다 부려먹어가지고 지금 아주 알거지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북한의 경제는 왜 망가졌느냐? 사회주의 경제 체제 때문에 사회주의 체제 때문에 망가진 거예요. 공산 체제 때문에 망가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북한은 아직도 조선노동당 규약이 있고, 당해율상책에 항립의 10대 원칙이 있고, 당해율적 지자체제 항립의 10대 원칙이 있고, 공산주의 체제예요. 공산주의 체제를 추종하고 있어요. 왕조 체제예요. 우리 대한민국도 옛날에 2조 500년 왕조 겪을 때 맨날 보릿고개 아니었어요? 맞아요. 그러다가 지금 그래도 정말 이 훌륭하신 우리 이승만 대통령께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걸 만들어줘가지고 사람들이 지금은 배부르게 먹게 됐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그래서 북한은 이 왕조 공산주의 때문에 경제가 막 파탄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그대로 두고 무슨 경제 공동체를 해서 대동강의 기적을 만들어요. 대동강의 저주가 한강의 기적을 말아먹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조심해야 되는데, 중앙일보에서 대동강의 기적을 만든다고 일면에다가 허당하게 냈어요. 저는 이게 이렇게 봐요. 중앙일보에서 이제 냈잖아요. 그 기사를, 대동강의 기적을 만든다. 이게 우리나라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저는 그게 퀘션 마크예요. 과연 이게 우리나라에 실제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러면 이제 여기가 개혁개방이 되면서, 사실은 논리는 그랬어요. 여기가 북한이 개혁개방되면서, 북한이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만 개혁개방이 되면서 우리 남한하고의 통일로 가서 평화적으로 통일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오히려 이런 거를 갖다 주면 더 견고하게 자기네 권력을 유지하거나, 그렇죠. 권력을 쓰는데 더 많은 거를 썼다고 뭐 앞에 여러 그런 자유민주주의 투사들도 많이 이야기들을 했었어요. 근데 저는 사실은 이제 교과서나 이런 데서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 애들을 자본주의에 대해서 그 단점을 가르칠 때 뭐라고 가르치냐면, 빈익빈 부익부다. 자본주의의 가장 문제는 빈익빈. 부자는 계속 부자로 살 수 있고,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한 사람으로 살 수 있다. 하지만요, 제가 요즘 느끼는 것은 사회주의야말로 정말 계층 승계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김일성의 아들이 김정일이가 또 되고, 김정일이 그거에 대해서 그 백투율동이라는 거 가지고 한마디로 계층의 곡착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시스템에 돈까지 갖다 주면 그 사람들이 그 돈의 힘을 입어서 남한까지도 다 그런 계층 사회주의 구조를 만들 가능성이 되게 높다. 저는 그런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는 그냥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불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 중국도 그래요. 중국 얘기도 조금 하면은요, 중국이 뭐 공산당 안에 자본가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돈을 잘 버는 이유가 뭐냐 하면 중국 안에 공산당에 자본가가 들어간 게 아니라 공산당 간부가 자본가가 된 거예요. 무엇을 이용해서? 권력을 이용해서. 거기는 더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는 북한에 있을 때 돈이 가장 평등하게 만들어준다는 걸 깨달은 적이 있는데, 이 자본주의가 나쁜 게 아니고 자본주의에서 이게 정치 권력하고 이렇게 결탁해가지고 그 부당 경쟁, 부당 경쟁하는 게 나쁜 거지. 이게 자본주의가 나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본주의를 오해하게 만들고, 왜 그러냐면 그 안에 있는 그 나쁜 자들이, 그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지지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는 욕심꾸러기 양아치들이고. 그 사회주의에는 없나요? 사회주의 있어요. 사회주의는 출신성분으로 그걸 분류하잖아요. 태어나는 기득권이에요. 태어날 때 갖고 오는 기득권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권력을 가진 기관이 기업을 운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기업 같은 걸 운영하게 되면 그게 사실은 돈을 벌기가 되게 쉽잖아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기업을 운영하게 되면은 그냥 개인이 사기업으로 운영하는 것보다 훨씬 돈 벌기가 쉬워요. 그 권력을 이용해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경유착을 굉장히 싫어하는 건데, 그렇죠. 여기 지금 북한에다 그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돈을 대주는 건 한마디로 말해서 완전히 뭐 정경유착이 아니라 어떤 그 계층을 갖다 아주 단단하게 아주 콘크리트로 계층 사회주의를 만들겠다. 계층 사회주의를 만들겠다는 그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경제 공동체를 진짜로 하려면 김정은을 암살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하면 돼요. 맞아요. 김정은 암살할 그 배짱이 없으면 경제 공동체 함부로 했다가 김정은 문재인 경제 공동체는 ICC에 간다니까, 국제형사재판소에 가야 된다니까요. 맞습니다. 이제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한 사람 ICC 가 있으니까. 그 이분도 따라가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거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이게 최순실, 박근혜 경제공동체는 서울구치소에 가 있지만 김정은, 문재인 경제공동체는 ICC에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진보를 하는 많은 사람들이요, 생각이라는 걸 좀 했으면 좋겠어요. 생각을 좀 해보면 이 답을 금방 알 수 있는데. 북한은 왜 더 바라는데요? 북한은 김정은 체제 지키려고 더 바라는 거예요. 북한 주민들 때문에 더 바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북한 주민들에게는요, 지금 진짜 필요한 게 쌀이 아니고요, 자유입니다. 한국에 3만 탈북자가 올 수 있었던 것은 배급 체제가 무너졌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요, 박사님, 이건 그냥 제가 하나 질문하는데, 이 평양시에서 사는 사람들과 그 외에 다른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이 약간 이제 계층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평양시에서 사는 사람들, 이런 중산층에 사는, 북한에서 중산층에 사는 사람들은 좀 은근히 통일을 안 바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유통일이 돼버리면 중산층에서 평양시 중산층이 별로 없고, 그 김일성 로얄 패밀리, 로얄 패밀리,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게 만약 자유주의가 되면 자기네들이 그게 한 1% 정도 될 거예요. 얼마 안 돼요. 그거만 이제 안 바라지. 나머지들은 왜냐면 북한에서 통일은 왜 바라냐면, 북한 사람들이 가난하게 사는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통일밖에 없어요. 한국 사람들은 통일이 되거나 안 되거나 가난하게 살거나 부자로 사는데 아무 상관없지만 북한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야말로 통일을 바라요. 그런데 어떤 통일인가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통일은 별게 아니고요. 북한의 김정은 정권을 뒤집어 엎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가만히 누워서 생각해보면, 야, 이승만 대통령 같으신 분이 한 분만 더 이 한반도에 계시면 좋겠다. 정말 이승만 대통령이 정말 다시 천국에서 좀 여기 우리나라로 좀 다시 돌아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